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2-2 전기 에너지의 수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 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오늘은 그렇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어떤 과정으로 학교나 우리 집, 사업장까지 전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요. 284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발전소에서 가정 및 사업장까지 원거리 전력 수송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 수송 중 전압이 변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에서 이제 전압을 올리거든요. 그게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에 대한 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 전압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변압기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의 수송 방법, 효율적 방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활동으로 단원 열기에서 사진으로 알아보는 전기에너지 수송 방법 해가지고 뭐 아직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는 전기에너지 뭐 하는 데일까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전탑. 송전, 보낸다 하는 거니까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본 적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전봇대. 옛날 동네들 보면 전봇대에 이렇게 무거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상변압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나 학교 이런 데서 다 220V 쓰죠. 그래서 220V로 사용할 수 있도록 220V로 이제 바꾸는 그런 것을 바로 주상 변압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배전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건물이나 가정에서 전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나눠주는 건데요. 보통 혹시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한 건물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그 1층 가운데 중앙 현관 옆에 벽에 이렇게 알루미늄처럼 스테인리스인지 알루미늄처럼 이렇게 뚜껑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배전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변전소입니다. 뭐 전압을 변화시키는 곳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대충 얘네들이 어떤 순서로 수송되는 과정에 맞게 얘네들이 어떤 순서가 되면 좋을까요? 일단 생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때 전달을 하면서 이제 전압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전소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전압으로 만드는 주상변압기. 그 다음에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 거기서 나눠야죠. 뭐 그 다음에 마루, 거실, 화장실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눠주는 곳 배전판 해가지고 네 부분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 텐데요. 전기에너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전기에너지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전기에너지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거냐 바로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또는 전기가 이제 전기회로로 흐르죠. 그래서 전기회로에서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이런 걸 바로 전기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로는 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기에너지는 보통 E라고 쓰는데요. 전기에너지는 전류와 전압과 어떠한 전압으로 전류가 흐를 때 얼마나 흘렀느냐, 얼마 동안 흘렸느냐 해서 VI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줄의 전기에너지라는 얘기는 1볼트의 전압으로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혹시 오메 법칙 이런 거 배웠을 텐데요. 오메 법칙은 또 전류와 전압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 법칙이죠. 그래서 V는 IR. 그래서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전력. 이제 이 단원에선 전력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올 텐데요. 전력이란 단위 시간당, 즉 1초당, 1초 동안 전선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VIT였는데요. T를 1초로 나눈 거예요. 이게 바로 전력이 됩니다. 이를 T로 나누면 전력. 그래서 전력은 단위를 와트나 킬로와트를 사용을 합니다. 즉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VIT였으니까 그거를 다시 T로 나누면 VI만 남겠죠. 그래서 P는 바로 VI라고 나타내지고요. 보통 1와트는 1초 동안 1주울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사용할 때의 전력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회로에 0.5V 전압에 0.5A의 전류가 흐르고 이 전구의 저항은 3ohm입니다. 이때 전구가 소비한 전력은 얼마냐 했으니까요. 예, 전력 P는 VI. 그래서 전압 1.5, 그 다음에 0.5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0.75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구가 10초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 그럼 E는 VIT 해가지고 P 곱하기 T니까요. 0.75 곱하기 10 해서 7.5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생산을 한 전기 에너지. 예, 전력. 걔가 이제 전선을 타고 쭉 전달이 되겠죠. 이때 그 송전이라고 하는 건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배전이라고 하는 건 변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송전 그러면 쭉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송전 말고 배전이라는 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송전 과정에서 변전소를 여러 번 거치는데요. 일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제일 먼저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되게 높입니다. 그 다음에 1차 변전소에서는, 그 다음에 2차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낮추고,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으로 낮추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송 과정을 이렇게 쭉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산한 전력은 일단 초고압 변전소를 거치면서 바로 옆에 있죠. 전압을 엄청 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인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변전소에서 일단 낮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낮춘 전기를 아주 대규모 공장에는 그대로 보내서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엔 나머지 2차 변전소에서 이제 다시 낮춥니다. 2차 변전소에서 낮춘 전력은 이제 대형 건물, 그 다음에 혹은 철도, 지하철, 철도,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 동네에서 주상변압기로 보내지게 되고요. 주상변압기에서는 220이나 380V 정도 해서 소형공장, 상가, 학교, 가정으로 곳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나 학교나 상가, 소형공장 안에 또 배전반이 있어서 거기서 각 곳마다 이제 전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확인!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송전은 무엇이며 배전은 무엇이냐? 송전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그 다음에 배전은 변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방금 전에 살펴본 수송 과정에서 보면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력을 초고압 변전소에서 굉장히 전압을 높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전압을 높이는 걸까요?
예, 그걸 알아보기 위해 286페이지의 해보기. 예, 전선에서 발생하는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그림은 니크롬선에 전지를 연결한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즉 회로를 연결해가지고 전기가 흐르게 만들었어요. 이때 스위치를 닫기 전, 즉 전기가 흐르기 전과 전기가 흐른 후, 전후를 적외선 사진으로 이제 찍어본 거죠. 이때 파란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이제 온도가 높은 건데요. 전기가 흐르기 전에는 온도가 낮아요. 그런데 전기가 흐르고 나면 니크롬선의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니크롬색의 색깔은 왜 달라졌을까요? 바로 열이 발생해서 높은 온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니크롬선에서 도대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 것일까? 니크롬선에서는 전기가 지금 흐르고 있죠? 근데 그게 일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전기가 흐를 때 왜 열이 발생하느냐? 그건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 일단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원래 전기가 흐른다라는 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도선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제 전류가 못 흐르게 되는 거죠. 방해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 즉 두께, 굵기가 또 저항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을 이루는 물질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습니다. 즉 굵은 전선의 저항이 작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을 이루는 물질, 뭐 구리냐, 은이냐, 금이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저항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이때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생한 열량은 결국 어떠한 전압으로 전류가 얼마 동안 흘렸느냐, 즉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의 양에 비례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송전선을 타고 흐르는 과정에서 바로 저항에 의해서 열로 손실되게 됐는데요. 이것을 바로 손실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실전력은 전력이니까 VI일 테고요. 여기서 V는 IR이라는 옴의 법칙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바로 I 제곱 R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전력은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그 다음에 그 송전선의 저항이 얼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실컷 발전소에서 생산을 했는데 송전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여야 되는데 P는 I제곱 R이니까 전력을 줄이려면 전류를 줄이거나 그 다음에 저항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항을 줄이거나 전류의 세기를 줄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저항을 줄이는 방법. 재질을 다른 저항이 작은 재질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루미늄, 송전선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알루미늄이 저항이 작아서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줄이거나, 근데 이제 길이 줄이는 건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보내야 하는 길이만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굵기를 굵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고압선 이런 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압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선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근데 이거 굵기를 굵게 하는 것도 마냥 굵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굵어지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P는 I 제곱 R에서 저항을 작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를 어떻게 작게 해요? 전력을 생산한 그대로를, 전력은 VI죠. VI인데 이때 생산한 전력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류를 줄인다. 그럼 P는 일정하지만 VI에서 전류를 줄이려면
V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을 때 전압을 n배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P는 VI에서 얘는 일정한 값이고 V를 n배 하면 전류가 n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n분의 1배가 되고 그것을 손실 전력 I제곱 R에다가 집어넣으면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예, 전압을 n배 높이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네, 이 내용이 교과서 287페이지 자료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뭐 발전소에서 1만 볼트의 전압으로 400만 와트라고 하는 전력, 그러니까 생산 전력이 400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송전선의 저항이 25ohm이라고 했을 때 이때 40만 볼트로 보내는 경우랑 4만 볼트로 보내는 경우랑 어떻게 손실 전력이 달라질 것이냐 하는 건데요. 예, 일단 P가 400만이에요. 400만. 그러면 예, I, 전류 I는 P는 VI니까 네, I는 40만 분의 400만. 그래서 10A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전력 손실은 I 제곱 R 해가지고 10 제곱 곱하기 20 이렇게 해갖고 2000이 됩니다. 2000. 그런데 얘를 4만으로 해요. 4만. 4만으로 하면 전력 손실 이때 일단 I는 400만 그래서 전력 곱하기 4만 해가지고 100A가 되죠. 그러면 전력 손실 P는 I 제곱 R 해가지고 100의 제곱 곱하기 예, 저항 20 해가지고 20만이 돼요. 20만. 네. 그럼 아까 40만으로 한 게 2000이었고 그 다음에 4만으로 한 게 10, 100, 1000만, 10만 10만이었어요. 그러면 10배로 했더니 전압을 10배로 했더니 100분의 1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높이면 높일수록 전력 손실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고압으로 송전된 전력은 이제 변전소의 변압기를 이제 너무 위험해요. 근데 이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게 하면 좋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1차 변압기, 2차 변압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내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압을 바꾸는 거 어떠한 과정으로 바꿔지느냐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예, 변압기인데요. 변압기는 송전 과정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을 해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압을 바꾸게 됩니다. 예, 이때 변압기는 보통 철심이랑 그 다음에 그 철심에 두 개의 코일,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 2차 코일을 이제 감은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1차 코일은 송전선에서 이제 전류가 오는 거예요. 전류가 오는데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류는 교류라고 해요. 교류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전류의 방향이,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코일에 전류가 계속 바뀝니다.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자기장. 근데 전류가 자꾸 흐르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자기장도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이 철심을 타고 2차 코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장이 변화하면 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게 되죠. 그래서 정자기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유도 전류를 이 코일의 감은수를 달리게 해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기전력, 즉 전압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때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에 반비례한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혹시 처음 앞에 전자기 유도할 때요. 전자기 유도할 때 패러데이의 법칙 기억나나요? 패러데이의 법칙, 유도 기전력은 가문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이 있으면 1차 코일의 전압, 걸린 전압,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즉 교류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 1차 기전력은 바로 1차 코일의 횟수에 비례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유도 기전력은 2차 코일에 감아놓은 수에 비례할 겁니다. 즉 1차 코일의 전압과 2차 코일의 전압의 비율은 바로 감은 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전력 손실이 없다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같은 양이 흐르게 될 겁니다. 즉 P는 VI고 1차 코일에 흐르는 P1이나 2차 코일의 P2나 같은 양이 되겠죠. 즉 P1 곱하기 P2는 V2 곱하기 I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V1분의 V2는 I2분의 I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I2분의 I1 이렇게 세 가지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전압의 비율은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는 반비례한다인 겁니다. 즉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에 가문수가 많으면요 전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2차 코일에 가문수가 적어지면 전압을 낮추게 되는 거죠. 이런 즉 가문수의 변화로 전압을 변화시키는 게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네, 그럼 확인. 변압기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전압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전압을 바꾸는 것은 변압기를 통해서 바꾼다라는 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지금 쓰이고 있는가 하는 걸 288페이지의 탐구 자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그림 가는요. 우리나라의 전력 수송 과정에 변화하게 된 그림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50년에 거쳐서 이게 처음에는 전력망이 되게 단순했죠. 그런데 점점 전력망이 이게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이런 전력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미줄처럼 복잡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네, 거미줄처럼 전력망을 만들면 만일에 이게 하나로 가면 여기가 잘못됐어요. 뭐 끊어졌어요. 아니면 여기가 뭐 터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던 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모두 전기를 잃게 되겠죠.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막 길이 여러 개고 복잡하게 막 연결이 됐어요. 복잡하게. 그럼 여기가 끊어져도 우회해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회해서 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전기를 수송을 할 때 효과적인, 제일 빠르거나 뭐 이런 걸 선택해서 보낼 수 있겠죠. 이러한 효율적인 방법, 바로 거미줄 같은 전력망을 구축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전기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지상에 노출되어 있던 선로를 지하에 매설한다. 사실 요즘 신도시에 살거나 여러분 주변에서는 구도심이 아니면 전봇대를 보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요. 그게 다 지중화라고 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 때는 전선을 다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옛 도심 이런 데 가야지만 이제 전깃줄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지상에 노출되어 있던 선로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아니면 로봇을 이용해서 송전 선로를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이런 게 이제 어떨까요? 네, 이런 건 안전한 장치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네, 지중화를 하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에 지장을 두지 않고 뭐 벼락이 칩니다. 풍수해가 옵니다. 이럴 때 지하에 있으니까 피해가 적어지게 되겠고요. 예, 감전사고도 막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을 쓴다던가 아니면 원격 진단 장치 같은 거를 단 로봇을 쓰면 예, 사람 대신 하니까 훨씬 안전하겠죠. 이처럼 예,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들을 쭉 쓰고 있느냐? 일단 효율적인 전력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예, 뭐 전압을 높여서 손실 전력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안전하게 하려면 지중선로, 그 다음에 뭐 로봇을 이용한다던가 신속한 전력 차단 장치를 구축하던가 하고요. 예, 효율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요즘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냥 뭐 막무가내로 전력을 언제나 똑같은 양을 보내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제어하면서 뭐 많이 필요할 때 많이, 조금밖에 안 필요하면 조금, 그리고 그런 걸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전력 공급 기술, 이걸 지능형 전력망, 뭐 외국어로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통신을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 뭐 그 IT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전력 수요와 공급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기 요금이 쌀 때 전기를 보내고 필요한 전력만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서 뭐 효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기후에 따라서 뭐 태양이 많이 비칠 때는 그런 거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자동으로 얘네들이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서 예,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전력을 생산, 그 다음 수송하는 이런 효율적인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확인 문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수요량과 전력회사의 공급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기술, 바로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지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이해 적용 문제 2가지 하고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전소에서 첫 번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압을 높이는 이유, 높여서 성전하는 이유, 바로 손실 전력. P 손실 전력은 I제곱 R. 근데 I제곱은 바로 V분의 P, 즉 전력이요. 생산한 전력 나누기 송전 전압의 제곱 곱하기 R. 그래서 V를 높이면 I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휴대전원은 보통 2에서 5V의 전압으로 충전되는데 왜 220V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혹시 충전기 이렇게 있으면요, 앞에 네모나게 큰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어댑터인데요. 이 어댑터 안에 변압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바꾸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실 전기 장치들이 직류 전원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벽에 들어오는 애들은 교류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그런 어댑터도 전기기구 앞에 혹은 중간 정도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송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뭐 수식도 몇 가지 나오기 때문에요. 나중에 복습을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내용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